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조양현입니다. 네, 주제가 도전이라서 마음이, 예.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딱 어울리는 제목이죠. 그래서 평소에 아마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면 강의하는 사람도 살짝 좀 부담스럽고 듣는 분들도 뭔가 주제가 아, 만만치 않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 지금 회계연도 초반이니까 딱 맞죠. 그리고 작심 삼일 기준으로 봐도 뭐 아직 이틀밖에 안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주제가 무겁게 다가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사업가니까 사업가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는 이 마음이 가득해야죠, 사실. 그래서 아직도 저 두 단어가 뭔가 도전한다는 게 이렇게 가벼운 단어는 물론 아닌데 그게 이 시점 정도에는 그래도 내 마음속에 가득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도전이라는 게 뭐 사전적인 의미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뭐 막연한 어떤 그 상대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 뭐 마음을 북돋운다. 그리고 좀 불가능한 일을 한번 부딪혀 본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도전이라는 게 내가 스스로 나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회라는 말에 좀 방점을 좀 찍으면 사실 기회 잘 못 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너 왜 성공을 못했고 너 왜 그때 그렇게 못했냐 그러면 나한텐 기회가 없었어 이런 얘기들을 변명처럼 많이 해요. 그리고 그게 자신의 어떤 성공 못하는 한계였다고 이렇게 스스로 위안도 삼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메이 자체가 주는 대단히 행복한 의미는 뭐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준다는 거고 우리는 이미 기회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기회 안에서 뭔가 도전을 하지 않으면 기회를 스스로 못 갖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환경이 여건이 안 좋아서 그때 왜 그럼 넌 부자가 못 됐냐 그러면 나는 그때 정보가 없었다. 나는 그때 뭐 그 정보는 있었지만 그걸 투자할 만한 돈이 없었다. 그러니까 제약을 자꾸 얘기한다는 거죠. 환경적인 제약. 지금 아메이가 우리가 이제 뭔가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을 하는 거는 아무런 환경적인 제약이 없어요.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시작하고 나서 지금 전체적인 실적은 다이아몬드나 지금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이나 별 차이가 없는 실적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했어요. 25센트 라이드 바이크도 그 8월 31일 되니까 다 제로가 됐더라고요. 그 작년에 열심히 탔는데 다 없어졌어요. 그 빵이 딱 됐더라고요. 그래서 비기너로 새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의미로 보면 이제 그런 환경적인 제약이나 조건 이런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평하다. 그럼 내가 여기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 회계년도 1년을 달려나가느냐가 정말 중요하고 나에게 기회를 줘야죠. 그 기회를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거나 회사는 그 장은 마련해 줬는데 내가 그런 기회를 찾지 않으면 뭐 안 되는 거니까 그게 바로 도전이라는 의미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그래서 이 말을 뭐 사업적으로 이렇게 한번 좀 해석을 해 봤어요. 그래서 나에게 기회를 주자. 이렇게 뭐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기회냐 그러면요. 크게 보면 지금 A65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아메이 글로벌 아메이 65주년이 지금 65주년 째고 그게 아메이 70주년. 그러니까 전 세계 잠깐만요. 자, 소리 나가죠?
예, 줌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소리 한번 체크 부탁드리고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떤 기회를 나한테 줘야 되냐 그러면 아메이 70주년 때 그게 글로벌 아메이 아주 큰 행사잖아요. 그리고 모든 아메이를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어, 목표로 하고 있는 다이아몬드들이 다 모이는 라스베가스에 제가 A 60주년 때 가고 그때 그 느낌이 뭐 아직도 살아있을 정도로 굉장한 큰 울림을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메이 70주년을 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뭔가 여기서 도전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촉박해지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면 여기서 뭔가 도전을 하지 않으면 A70주년, A70 때 거기에 가는 기회를 내가 스스로 차버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승부를 한번 내야 된다는 거죠. 도전이라는 거는 뭔가 한번 내가 부딪혀 본다 이런 개념이니까 지금은 승부를 내야 될 때다. 그래서 어, 그 승부를 내는 동기부여를 회사에서는 비전 보너스로 이렇게 제시를 한다고 해요.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게 어느 정도는 다 정해져 있고 발표만 남겨놓고 있는 시점. 그래서 그게 A70의 출발점이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PF24, 24 회계연도는 승부를 낼 수 있는 승부처가 아닌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어떤 되돌아보면 그때였다 이런 게 굉장히 있죠. 삶 속에서. 그게 승부처였고 그때 내가 뭔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을 지나고 나면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럼 반드시 5년쯤 지났을 때 그때 A60 때 비전 보너스가 걸리고 24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 그때가 내 아메이 사업의 승부처였다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쉬움이나 이런 거를 내려놓지 그, 갖지 않기 위해서 지금 승부를 한번 걸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떤 나름의 목표에 도전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가깝게는 제일 처음에는 SP죠. 첫 번째 Q. 지금 여기에 여기를 지나온 분들은 이제 다음 목표를 보면 되는데 아직 첫 번째 Q, SP를 아직 안 해본 분들은 저게 목표가 돼야 돼요. 이거는 회계연도 안에는 지금 사업적으로 내가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무조건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 저게 뭐 언제 여건이 좀 되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도전을 안 하겠다는 얘기고 스스로에게 기회를 안 주겠다는 얘기니까 기회를 박탈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조금 여건이 좀 되고 사업적으로 어, 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워커힐 비스타에 도전을 하셔야 되고요. 그게 좀 지나서 후쿠오카, 푸꾸옥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사 프로그램도 있고 그룹 프로모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산재돼 있다는 거죠. 여기에 어느 지점인가는 반드시 이제 목표를 딱 가지고 도전을 해야 돼요. 그 도전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번 달 뭘 해야 되는지, 다음 달은 또 뭘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게 구체적이지 않으면 경험 많은 스폰서들이 다 계시잖아요. 스폰서들과 상담을 하면서 그런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하고 거기에 과감하게 도전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름을 쓰는 거예요. 저도 이름을 쓰고 나름의 제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뭘 도전해야 되는지를 또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업가니까 이제 어느 정도 결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이아몬드니까 뭐 특별히 도전 안 하고 뭐 그냥 지나가도 되지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가기 위한 어떤 도전을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이틀째니까 뭔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그걸 세우시면 돼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제가 볼 때는 뭐 SP 이런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행 이러면 되게 멀리 있는 거다. 멀리 있는 그 어떤 뭐 성취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첫 여행 달성자들은 어떤 시작을 했냐고 이렇게 보면요. 어, 회계연도 시작할 때 그분들이 첫 여행을 간 분들의 한국 아메이 전체 데이터예요. 회계연도 시작할 때 약 40%가 GP도 아니었었다는 거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전을 안 하면요. 첫 회계연도 시작할 때 PT였어도 여행을 못 가는 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대개 경우 한 절반 정도죠. 40%니까 그분들은 SP이거나 아니면 SP 뭐도 아닌 퍼센트 핀이었거나 이런 GP도 아닌 어떤 상태에서 회계연도를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는.
그래서 첫 여행은 네트워크의 크기가 아니라 열정에 결정한다는 말이 100% 맞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뭐 네트워크가 좀 크기가 별로 크지 않아서, 뭐 사업자가 없어서, 아니면 소비자가 많지 않아서, 평소에 어떤 그 매출의 볼륨이나 이런 것들이 크지 않아서 아직은 시기상조다. 아직은 내가 그걸 도전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말 그대로 도전에 대한 어떤 마음이 없는 거고, 그러면 내가 스스로 계속 기회를 뺏는 거예요. 그럼 GP도 아니었던 분들이 첫 여행을 성취를 한단 말이죠. 그분들은 자기에게 기회를 준 거고, 뭘 했냐면 도전을 한 거죠.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 아메이 비즈니스는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그 마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저도 뭐 일반 사업을 해봤지만, 일반 사업은 아무리 각오를 다지고 정말 열정을 다 쏟아부어도 환경적인 제약에 반드시 부딪혀요. 자본의 논리에도 부딪히고요, 인맥에도 부딪히고, 여러 가지. 그럼 가장 더 엄밀하게는 이제 이 능력에도 부딪히죠. 근데 아메 비즈니스는 능력이나 이런 거를 요구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니까, 내가 그런 열정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 그 열정은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요, 도전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달라지더라. 그래서 제가 요번에 푸꾸옥 안철호 부장이 지난주 수요일에 와서 이 영상 보여주면서 여행 프로모션을 해줬잖아요. 정말 제가 리더십 여행 정말 많이 가봤고요,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었거든요. 뭐 또 이제 그냥 1년에 한 번 뭐 가는 거니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 푸꾸옥 여행 관련되는 프로모션을 보면서 오랜만에 가슴이 설레었어요. 가고 싶다, 이런 생각. 가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첫 여행지로는 최고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제가 이제 그래도 뭐 여행을 좀 많이, 아메 여행을 많이 가봤으니까 그 여행의 분위기나 성격을 좀 알잖아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보면 첫 여행으로 저길 가면 최고겠다라는 느낌이 팍 왔어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가족 여행을 가기에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첫 여행지, 특히나 그게 가족 여행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첫 여행을 도전하시는 분들은 이거 기회 아마 놓치면 아까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첫 여행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첫 여행을 갔다 와서 비즈니스적으로 큰 계기가 되는 분들이 실제로 많으세요. 그래서 내가 아직 아메 여행을 못 가봤다 그러면 이걸 한번 도전을 해 보는 게, 지금 시간 충분해요. 아직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네트워크 이런 거 그게 지금은 그렇게 도전할 만큼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건 열정으로 가는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고. 왜 그러냐면 이런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지금 회사에서 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행 점수를 도전해서 계산을 안 해보면, 저 15%와 독립했을 때 10만 점을 더 지급하고 거기에 15%를 더 준다는 의미가 이렇게 실감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여행 점수를 갖고 치열하게 한번 도전을 해본 분들은 저 점수가 주는 느낌이 어떤지를 반드시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봐서도 역대급 프로모션이거든요. 회계연도 초반에 9, 10, 10월, 11월 3개월 만에 저렇게 15% 연속으로 걸어주는 프로모션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회사에서 A65 시즌을 출발해서 A70까지 가는 동력을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저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여기에 도전했던 분들이 뭘 받게 되냐면 비전 보너스를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입을 늘려가면서 나중에 A70 때 라스베가스로 가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출발이 지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놓치시면 안 돼요. 뭐가 됐든지 간에 도전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목표로 해야 되는 거는, SP는 전체적으로 회계연도 안에 무조건 가셔야 되고, 그런 도전 정신은 가지셔야 되고, 첫 번째 이제 워커힐 비스타를 목표로 한번 해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QQQ 프로모션이라고도 하는데요. 9월에서 12월까지 3Q를 하면, 4달 동안 Q를 3번 하면 워커힐 비스타에서 1박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작년에도 그 행사를 봤었잖아요. 그런 세미나를 할 거예요. 내가 일단 여기에 가겠다. 그래서 이 3개월 안에 9, 10, 11일이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기를 가면 그 뒤에 거는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이렇게 도전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네트워크는 커져요. 네트워크가 안 커져서 도전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도전을 해야 네트워크가 커지거든요. 그 네트워크가 커지면 그게
이제 비전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기초 작업이 될 거예요. 1년 동안. 그리고 25회계년도부터 비전 보너스가 적용이 될 텐데 첫 해는 못 받을 수도 있겠죠. 지금 준비해서는 뭐 받을 수도 있고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회계년도에는 받으셔야 해요. 그 다음 회계년도부터는. 그래서 그런 출발점이 지금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죠. 조건은 이래요. 1,000만 매출을 하거나 한래그 독립하시는 분들은 400만 이상을 하는 걸 Q라고 보니까 그 Q를 3개월 중에 4개월 중에 3번을 하는 거고요. 이런 분들도 있죠. 전 회계년도 파운더스 PT였던 분들. 그냥 지금 그 Q가 계속 돌아가는 분들은 뭔가 성장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내가 그냥 1,000만 매출이 계속 돌아가는 분들이라고 하면 루비를 한번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분들은 아니면 또 독립레그를 하나 있다,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독립레그가 있고 사이드 400으로 계속 Q를 마감하고 계시는 분들도 네트워크 구조상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독립레그가 있으면 사이드 매출이 400이 아니라 1,000을 한 번은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그냥 독립그룹 퍼스널 Q라고 프론트라인 Q라고 하는데, 저게 이제 Q가 없는 분들은 그걸 하나 증가해야 되는 조건이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도전을 한번 해보는 거, 말 그대로 도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후쿠오카. 그러니까 뉴 파운더스 플래티늄 프로모션인데, 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면 제가 볼 때는 후쿠오카를 거의 가실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발동 걸려갖고 막 좀 아깝게 그러니까 마감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 점수가 살짝 부족한 분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분들은 거의 없는데, 그런 분들은 또 이제 후쿠오카를 저희가 그룹에서 프로모션으로 그렇게 내건 거예요. 그래서 24 회계년도, 앞에 거는 오타네요. 24 회계년도에 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는 분들, 조건은 그래요. Q를 12번 하는 거죠. 아니면 Q10과 매출을 하거나, 전 회계년도 파운더스 플래티늄이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워커힐 비슷하는 4개월 동안에 한 번이었으니까 이게 1년이니까 3배잖아요. 그러니까 루비를 3회 하거나,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이제 3번 정도가 더 증가가 돼야 된다는 조건, 이게 되면 여기 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죠. 구조적으로는 우리가 비즈니스는 그래요. 브론즈를 계속 내가 모양을 갖춰야 돼요. 제가 볼 땐 비전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레그 이상은 뭐 있어야 되는 거니까 브론즈 구조를 계속 도전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매출이 유지되기 위해서 SOP에 계속 좀 신경을 쓰시고, 5150은 구체적으로 뭐 이거죠. 그러니까 회계년도 목표는 어쨌든 숫자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5150 N50이라고 하는 게 실행 동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5150은 저거잖아요. 그 구매하는 신규를 매달 5명 정도 계속 늘려 나가는 거고요. 지속 구매자를, 그러니까 매달 내가 뭐 네트워크에 회원 수가 몇 명이든지 간에 어쨌든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사람이 15조 정도는 있어야 돼. 이게 이제 숫자를, 그러니까 모양은 이제 통계예요. 저거는 한국 아메이의 전체적인 데이터니까 이런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Q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니까, 내 네트워크의 목표가 애매한 사람들은 저 숫자를 놓고 일단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숫자대로 내가 맞춰 나가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다 보면 그게 이제 이렇게 네트워크 세팅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50명의 네트워크로 Q가 자립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도 N50은요 1년에 50개 SOP를 목표로 해갖고 채워나가는 거죠. 1년에 50개 정도의 SOP를 가지고 있으면 기본 고정 매출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매월 평균 5개의 신규 SOP를 계속 늘려나간다. 이게 이제 5150 기본 구조에다가 N50 이렇게 얘기하는 실행 동력이라고 회사에서 이제 제시해 주는 플랜이거든요. 여기에 맞춰 갖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도전을 하고 승부를 낸다는 거는, 그러니까 반대말이 뭐냐 그러면 포기나 양보잖아요. 도전과 승부를 거는 것에 반대말은 포기하거나 양보하는 건데, 그냥 안주하거나 편안함을 지행하는 것도 도전과 승부를 안 하는 것의 반대 또 개념이잖아요. 그 지금 뭐 포기하거나 양보하는 건 난 아니야. 근데 안주하거나 편안함을 자꾸 선택해. 그것도 도전도 안 하고 승부를 안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도전을 해야 되고 승부를 한번 걸어볼 때다. 여러 가지 조건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하고 전쟁을 선포해야 되냐면 게으름하고 전쟁을 선포해야 되지. 이게 누구에게나 있어. 나는 기본적으로 성실해. 그런 사람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게으르게 돼 있어요. 뭔가 자극이 없으면 무조건 게을러요.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어, 저도 엄청 게으르더라고요. 가만 놔두면 뭐 게으를 질 수밖에 없어요. 편안함을
택할 수밖에 없고 자꾸 미루게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안 하는 건 아니야? 나 단지 다음에 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 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사람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신이 주는 형벌 중에 가장 최고가 저거라면서 자꾸 미루게 만드는 거. 유혹하는 거죠. 포기하게는 안 만들어. 포기하게 하면 사람들이 그거는 거부한대요. 바로 거부해. 포기해. 그러면 안 해요. 나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다음에 해. 그러면 그럼 다음에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그 유혹에. 그 실패를 부르는 그 악마가 사람을 유혹하는데 가장 잘 써먹는 방법이 저거래요. 다음에 해. 오늘, 내일부터 하면 되잖아. 거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이어트도 무너지고, 목표도 무너지고, 영어 공부도 무너지고, 운동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음에. 저 다음에 때문에 우리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빨리 사업 모드로 전환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내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너무 좋잖아요. 지금 딱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나 환경이, 그리고 회견도 시작한 지 이틀밖에 안 됐고, 내가 여기서 뭔가 한번 도전하고 승부를 내기에 딱 적당한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도전은 결국은 행동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일단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집에서 나가기, 이게 그냥 우리는 딱 그것만 하면 돼요. 뭐 목표가 없고 만날 사람이 없고 다 그냥 그 의미 없는 얘기고요. 그냥 집에서 일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그래도 좋은 거는 ABC를 나가면 되잖아요. 센터를 나가면 갈 곳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출근할 곳이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그냥 이게 집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건, 그러니까 요즘은 재택으로 하는 비즈니스들이 많거든요. 회사 일도 재택 근무도 하고, 요즘 그 재택에서 하는 그 관련되는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온라인 쇼핑 관련돼 갖고 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해갖고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무조건 사무실을 나가거나, 사무실이 없으면 뭐 요즘 공유 사무실 같은 데도 좋고, 그래서 카페 같은 데라도 나가서 집에서 일단 나가야지만 뭔가 일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뭘 해보면 집에서 이게 뭘 하는 게 집중이 잘 안 돼요.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좀, 그러니까 내가 이 생각이 잘 안 바뀐다고 얘기하죠. 이거 정말 안 바뀌어요. 간단한 것 같은데 정말 아주 생각은 고집이 세요. 잘 안 돼. 그러니까 그 생각을 때려 부실 수 있는 건 행동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행동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결단이라는 거는 이 머리를 몸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생각을 계속 이렇게 먹으면 생각은 또 다시 원위치가 되죠. 계속 그렇게 얘가 그 전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근데 몸을 그런 상황에 자꾸 갖다 놓기 시작하면, 그래서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있는 곳을 바꾸라는 거고, 접촉할 수 있는 면을 달리해야 된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단을 자꾸 뭔가 동기부여 받으려고 그러고 각오를 다지려고 하니까 결단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그렇게 그냥 그런 정도로 내가 하는 거죠. 이거예요. 일단 첫 걸음을 떼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할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뭔가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삶을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이 많아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많은 것들을 복잡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전을 하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이게 얼마 전에 뭐 아는 분들은 알지만 정찬성이라고 이종격투기 유명한 선수예요. 이 선수가 은퇴를 했어요. 그 은퇴를 하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영상인데 제가 한번. 한 사람으로서는 진짜 존경스럽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고요. 너는 끝났다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 극복을 하기 위해서 뭘 한 건 아니고 그냥 했어요. 그냥 그럴수록 더 운동을 열심히 했고, 끝까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믿었고. 메시지가 많이 와요. 어떻게 해야 되냐, 형처럼 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한마디 조언해주세요. 그냥 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냥 그만둬야겠다. 그냥 무섭다. 내가 이러다가 진짜로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라는 생각을 진짜로 많이 했어요. 그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로 인해서 한 번만 더 해보자. 네가 지금까지 해온 게 아깝지 않냐. 넌 지금까지 남의 말도 안 들었잖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 이제는 남의 말도 듣고 해보자. 다 바꿔보자. 그래서 그 다음 경기부터는 이제는
제 감정이 흔들린다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집중을 한다거나 그런 적이 없어졌어요. 그 뒤로 이제 정말 결과가 좋은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다 안 될 거다, 뒤처졌다, 뭐 혹은 늙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이겨내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근데도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올라갔고 어찌됐든 좋게 이겨냈습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옥타곤을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 올라갈 때 눈을 감지 말고 이렇게 자신이 싸워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케이지 위가 참 사람 인생이랑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서 약한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세상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런 곳에서는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안 아픈 척, 자신 있는 척 이런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마지막 게임을 하고 결과로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원하는 곳까지 못 갔어요. 챔피언이 못 됐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게임에서도 어떻게 보면 장면으로만 보면 좀 처참하게 KO패를 당했죠. 근데 이분이 사람들에게 많이 존경을 받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도전을 끊임없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UFC라고 하는 게 세계에서 이 격투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니까 아무나 가고 싶다고 갈 수도 없는 곳이지만 어쨌든 거기에 도전을 한다고 맨 처음에 했을 때 한국 사람이 그런 세계적인 선수들과 겨룰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도전을 해갖고 스타가 됐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으면서도 계속 도전하고, 그래서 별명이 좀비잖아요. 코리안 좀비. 그러니까 그런 별명을 얻을 정도로 무모한 도전을 계속했고 결국은 챔피언까지 되지는 못했지만 부와 명성을 얻었죠. 계속 도전을 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챔피언전을 2번이나 물론 이제 2번 다 지긴 했지만 어쨌든 챔피언 타이틀전을 2번, 타이틀전 한 번도 못하는 선수들이 대부분이에요. 98%는 타이틀전 한 번을 못하고 선수 생활을 마감하는데 그래도 상위 1%, 2%까지 올라갔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했던 거는 물론 재능도 있었지만 그 두려움과 싸우면서 저게 엄청나게 맞으면서 뭐 어떻게 보면 상처도 많이 있고 그러는 일이잖아요. 거기에 끊임없이 도전을 해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못 얻고 마지막에서도 KO패를 당하고 은퇴를 했지만 그 도전에 했던 어떤 결과가 결국은 명성을 낳았고 부도 가져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마지막 게임도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질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는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마음 갖고 도전을 또 했죠. 그리고 시합이 끝나고 이렇게 이제 자기가 글러브죠. 글러브를 놓고 은퇴했을 때 UFC 단체에서도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KO패를 당하고 내려오는 선수에게 예의를 다 갖춰서 은퇴 장면.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음악이 좀비라는 음악이에요. 저 선수가 등장할 때 등장곡으로 트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은퇴할 때 이제 마지막에 내려올 때 UFC에서 그 음악을 틀어줘요. 그리고 관중들이 그걸 떼창으로 존경을 표하고 그런 장면이 내려오는. 와이프하고 마지막에 내려와서 끝났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포옹을 하는 거예요. 이곳이 우리나라가 아니거든요. 근데 모든 관중들이 기립하고 끝까지 그 좀비라는 노래를 떼창을 해주면서 은퇴를 말하자면 존경심을 표현하는 거죠. 저 선수는 그 모든 걸 다 걸고 자기가 도전한 것에서 사력을 끝까지 다했어요. 마지막 3라운드에서도 그냥 회피하면서 그냥 이렇게 끌고 가면 뭐 판정패 정도 당했겠죠. 근데 마지막까지 좀 어떻게 보면 자기 모든 걸 던지고 달려들다가 KO패를 당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도전이라는 것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면 그게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 왜 내가 뭘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렇게 전달이 안 될까? 아마도 사력을 다하죠. 그 마지막 그 주먹을 뻗으면서 그 펀치를 맞고 KO되는 장면까지 다 본 사람들은 그 마음에서 울컥해지는, 야, 정말 저 선수를 응원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안 들 수가 없게 그렇게 경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팬을 확보한 UFC 선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도전을 할 때도 그 모든 걸 다 걸고 뭐 자꾸 생각이 많아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목표를 향해서 그냥 오로지 돌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게 분명히 있고, 마지막 챔피언은 안 됐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부와 명예를 얻어낸 선수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는 거는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저게 다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일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메이 비즈니스는 어려운 일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제품을 얘기하고 뭐 하면 되는 일이에요. 단지 딱 그거예요. 정말 어려운 도전은 뭐냐 그러면 뭐 이런 거죠.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도전이었대요. 저게 우주정거장에서 저 비행사가 아무런 이 안전 연결끈도 없이 단지 조종하는 거 하나 갖고 도전을 한 거예요. 저희 가서 이게 조종 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돌아오지 못해요. 그럼 우주에서 저렇게 또 돌다가 죽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연결끈이 있잖아요. 비상사태를. 근데 그 연결끈 없이 최초로 시도했던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도전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도전을 하면서도 뭔가 끊임없이 세상을 발전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도전은 저런 거하고 완전히 안전한 도전이죠. 완전히 안전한 도전이죠. 맞아갖고 피가 터질 그럴 도전도 아니고, 저렇게 뭔가 이게 제대로 이 조정 장치가 작동이 안 되면 영원히 우주에 미아가 되는 그런 도전도 아니고, 단지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또 얘기하고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도전을 우리가 과감하게 이번 회기연도에서 한번 해봤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전하기 좋은 날, 도전하기 좋은 때, 도전하기 좋은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멋지게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